시장이 기준금리 조기 인하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패드와치 데이터를 보시면 다음 달 금리 동결 확률도 어느새 95%를 넘어선 가운데 한참 동안 7월 혹은 6월로 찍혀있던 금리 인하 시기가 5월로 확 앞당겨졌습니다. 지금이 벌써 11월이니까요. 6개월이 채 안 돼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상을 밑도는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비교적 잘 버티고 있던 2년물 단기 금리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가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시간 금요일 오전에 나온 노동부 논팜 페이롤 숫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동안 연준의 긴축을 정당화해온 것은 크게 두 가지였죠. 강력한 성장과 강력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GDP 4.9%를 찍자마자 GDP 나오에 따르면 4분기 경제성장 예상치는 1% 초반대로 급락을 했고, 그렇게 두 축 중 하나인 강렬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남은 축 중 하나인 노동 역시 이날 비농업 고용지수가 15만 개 증가, 전달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되면서 시장에 미친 파장이 컸습니다. 두 축 중에 하나만 무너졌다면 이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을 텐데 짧은 시간 두 축에 대한 기대감 모두가 빠르게 무너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발표가 된 8시 반을 기점으로 2년물 금리가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물 금리 역시 빠르게 빠지고 있는데요. 2년물 금리와는 조금 다른 국면입니다. 8시 반에 나온 고용 데이터 확인 이후 급격하게 빠진 모습은 같지만 10년물과 30년 모두 그래프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건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될 수 있겠는데요. 요점만 말하자면 펀더멘탈 싸움은 이제부터다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 에크먼이 30년물 미국 국채에 숏을 친 이후로 사실 많은 트레이더 등이 미국 국채에 숏 포지션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금리가 빠질 기미가 보이자 사실 에크먼이 굉장히 적기에 잘 탈출을 했고, 아마도 많은 숏 포지션이 단기 커버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와 장기 금리가 동시에 떨어지면서 한 번 금리 레벨에서 바닥이 나오고 이제 펀더멘털상 적정 위치가 어디냐를 놓고 장기물 금리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레벨로만 봤을 때 경기 침체 시기는 좀 더 미뤄졌다, 우리는 시간을 좀 벌었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된 이후에 침체가 왔죠. 그동안 단기 금리가 버텨주면서 장기 금리가 치솟는 방향으로 거의 해소됐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 금리가 다시 빠르게 내려오면서 다시 장단기 금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래프 차트 모양만 보자면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는 확률적으로 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어가고 있는 고용과 식어가고 있는 성장을 봤을 때, 또 앞당겨지는 금리 인하 시기를 봤을 때 만약 우리가 내년 어디쯤에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상황은 기나긴 금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돼야 할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확률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앞으로 장기물 금리가 4.5에서 5 사이에서 버텨주면서 단기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침체로 가는 현상, 그러면서 역전 해소가 되는 거, 아니면 단기 금리 하락이 어느 선에서 멈춰주면서 장기물이 다시 회복해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관건이 되는 단기금리 관련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카시카리는 지난달 고용준화는 중앙은행의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 달간 데이터에 과잉 반응하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용보고서 나온 직후에 나온 그런 인터뷰 얘기했는데요. 카시카리는 이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특히 인플레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 카시카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단기물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인플레가 올라가는 국면이 된다면 단기물 금리는 어느 선에서 멈추고 인플레를 반영한 장기 금리가 다시 뛰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 라파엘 보스틱 애틀레타 연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다, 내 전망은 우리는 물가를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얘기대로라면 인플레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장기 금리가 덜 내려가는 식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나리오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브랜베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